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웃으면 안 돼. 잠깐만, 저 하면 되죠? 네. 안녕하세요. 간혹 귀신이 보이는 것 같은 제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불곰 PD입니다. 네, 오늘은 못하겠다 이거. 힘들다. 그러니까. 네. 약간 우린 둘 다 연기하는 스타일은 아닌가 봐. 네. 직설적으로 가야죠 이게. 네. 꾸미려고 하니까 안 되네요. 네, 오늘은 저희가 왜 이러냐면 저는 제가 한 4년 진행하면서 남양 특집은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공포 남양 특집. 또 여름이잖아요. 돌아다니기도 힘들고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는 남양 특집으로 한번 꾸며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각자 나름 오싹하다고 생각하는 책을 한 권씩 골랐어요. 네. 제이님 한 권, 제가 한 권. 그렇죠. 그래서 각자 고른 책을 좀 소개해드리면서 공포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요 이렇게 책 얘기로. 뭐야? 오프닝도 가까웠네. 별로 할 얘기가 없는데? 아니. 네.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귀신을 믿냐? 그래요? 그런 거 할까? 괜찮지 않아요? 좋죠 사실. 그렇죠. 아니 약간 좀 시간의 압박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오케이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네. 제이님은 혹시 우리가 이제 남양 특집 이야기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죠. 귀신에 대한 귀신을 봤거나 이런 거 있습니까? 혹시 그런 존재가 느껴진다거나 그런 체험. 무섭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아니요. 갑자기. 그냥 해주세요. 네, 저는 귀신 얘기 되게 좋아하고요. 네. 그런 좀비 이런 거랑 좀 다르지만 다르죠. 테마 귀신 쫓아내는 거 이런 장르물들도 좋아했고 그리고 실제로 저도 겁이 많기도 하고 네. 외동에서 혼자 많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뭐예요? 외동이어서 혼자 외동이어서? 이렇게 많이 지내니까 네네. 헛것 아닌 헛것 같은 것도 많이 봤고 저는 지금은 좀 괜찮은데 좀 심하게 헛것을 많이 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귀신의 존재를 믿냐 하면은 약간 어떤 신봉자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UFO 신봉자들은 네. UFO 존재 믿냐 물어보면 당황하거든요. 그걸 안 믿는 사람이 있어서. 근데 저는 귀신의 존재는 믿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매체랑은 다른데. 네네. 네. 근데 이게 좀 아리까리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걸 좀 봤어 이런 걸. 그렇죠. 했는데 사실 좀 긴가민가할 수 있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태어나서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느껴본 적도 없고. 없어요. 저는 가인을 내본 적도 없고. 약간 좀 그렇거든요. 근데 예민한 사람들은 근데 진짜 네. 피곤해서 눌리는 가위를 포함해서 그런 가위 눌리는 거, 좀 환각 같은 거 엄청 많이 경험하더라고요. 저도 약간 그랬고.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왜 무섭냐면 그냥 피곤해서 가위 같은 현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랑 특별히 이제 여름쯤에 저는 이제 계절 하는 겁니까? 저는 계절을 가리진 않은데 네. 너무 뭔가 피곤해서 가위 눌렸거나 몸에 마비 증상이 아니라 약간 너무 목소리가 들리거나 뭘 보거나 인기척을 느끼거나 이런 거는 경험하는 사람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게 약간 뭐라 해야 될까? 경험하고 싶지 않은데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게 오싹함이 올 때 그걸 즐기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걸 즐긴다고요? 그래서 공포 영화 보는 사람들 있죠. 아니 그거는 이제 영화니까. 네. 그리고 무서운 거 일부러 읽고 심령 체험 하려고 하고 폐가 가는 사람들은 그런 스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좋아한 건 아니고 겁이 많았는데 네. 그냥 자꾸 저는 이상한 인기척 같은 거는 잘 느꼈고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저는 상상력이 좋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껌껌한데 바라보고 있으면 자꾸 뭐가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뭐가 보이는 게 아니어도 무서워했고 실제로 또
아는 분 중에 무당이 계셔서 어. 종종 얘기하다가 네. 저한테 기운이 좋다. 좀 좋다? 꼬일 수도 있다. 꼬일 이런 수도 얘기 있다? 들어가서 예. 그리고 그래요? 몇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맞아 떨어져가지고 좀 소개 좀 해줘봐요 그러면. 뭐, 가능한 선에서 너무 프라이버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뭐 예를 들면 저한테 네. 연속되는 꿈에서 누군가를 만나거나 어디 가는 게 있냐. 그래서 아이 뭐 그런 꿈은 다 꾸지 않냐. 그래서 근데 약간 정색해주면서 아니 좀 이상한 꿈인데 너무 똑같은 배경이나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에 너가 그 꿈에서 계속 가거나 누구를 만나는데 꿈이 진행되는 게 있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셨는데. 뭐 다음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유치원 때 꿨던 꿈이 하나 있는데 그 꿈을 초등학교 때도 꾸고 중학교 때도 꿨는데 네. 그 꿈을 계속 반복해서 꾸면서 조금씩 꿈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꿈이 근데 내용이 정말 똑같아가지고 네. 그런 꿈이 있다고 얘기했더니 그거 평범하지 않다 그러신 적도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환청은 좀 종종 듣기도 하고 꿈 잠잘 때 이렇게 막 노크하는 소리나 노크요? 진짜 무서운데? 네, 그래가지고 저는 한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항상 라디오 같은 걸 켜놓고 잔 적이 꽤 많아요. 지금도 딱 잠잘 때 무서우면 네. 그 팟캐스트를 켭니다. 금요일 책에 빠지다. 네. 유인한 볼륨을 높여요. 내 눈을 안 보는. 네, 유인한 볼륨을 높여요. 네. 볼륨을 그 유인나 씨 옛날에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지 오래됐는데 저는 그때가 너무 그런 좋아서 목소리 좋아하시는구나. 계속 다시 들었는데 최근에 서비스를 종료해서 이제 재생이 안 됩니다. 종료를 하는 건 또 뭐예요? 그 파일이 다시 안 열리더라고요. 지워버렸나 보다. 네, 지워버렸나 봐요. 아니 그냥 팟빵에 저작권 때문에 그런가? 다 모든 오디오가 다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요? 유튜브에서 지금 유튜브에 있겠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하고 있는데 저는 약간 그런 인기척 자다 깼는데 누가 날 바라보는 것 같거나 화장실에서 물 떨어져서 갔는데 물이 아무것도 없거나 이런 적은 되게 많고요. 지금 이 사람 효과음 내시는데 안 똑같다.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게 좀 고민이었어요. 너무 많이 이런 귀신 같은 것도 보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릴 땐 거죠? 네, 지금도 뭐 그렇긴 하지만 지금은 종종 그러고 옛날엔 좀 많이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때는 고민이어서 막 이제 목사님들한테도 물어보고 막 저는 필리핀에 있으면 필리핀은 카톨릭이 많으니까 이제 신부님들한테도 물어보고 해가지고 좀 도움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누군가에게는 재미있을 수 있고 또는 안 느껴서 그냥 그렇구나 하실 수도 있는데 또 이게 유독 느끼시는 분들은 또 괴로울 수도 있는 내용이어서 이런 식으로 좀 그래서 저는 약간 이 문제를 좀 진지하게 고민도 하고 책도 막 보고 엑소시즘 막 영어로 된 책도 막 옛날에 필리핀 유학 때 읽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없는 편인데도 겪으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실제로 남미 지역 가거나 막 아프리카 쪽 가면 장난 아니에요. 막 한 마을의 문제가 이런 귀신 현상일 때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거 관심 있게 자료도 찾아보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귀신을 믿냐고 물어보신다면 그걸 누가 안 믿죠? 라고 말할 것 같은 저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약간 뭐 문명이 고도화될수록 사실 이런 현상도 좀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뭐 남미나 아프리카 이런데 이제 그런 게 많이 횡행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도 좀 솔직히 갖고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막 그런 게 막 느껴지거나 물론 혼자서 산속 밤길을 혼자 가라 막 이런 거 무섭겠지. 그거는 그냥 가도 무서워. 그러니까 낮에 가도 무서울 그런 수 거는 있어요. 무섭겠지만 근데 이제 저는 뭐 뭔가 느껴지거나 또 굳이 내가 또 막 그걸 막 관심 있게 해서 있을지도 모르지 이러면서 막 알아보는 이런 스타일도 아니고 약간 좀 둔감한 면도 있는 것 같고 일부러 더 예민하지 않게 하려고 약간 더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저는 생각보다 이게 뭐 당연히 과학이나 문명 이런 게 발달하면서 많이 줄어들긴 하는데 저는 이게 인류사 전체에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이게 신이었든 귀신이든 그 기이한 현상,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그게 종교가 되기도 했고 그게 어떠한 문명이 되기도 해가지고 전 이런 거를 자료를 찾거나 할 때도 재밌는 것 같고 알수록 보이는 고딕 소설 또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런 오컬트 장르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냥 책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도 재밌는 장르 같아요. 네. 저는 뭐 어쨌든 그래서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 부정하진 않아요. 부정하진 않는다. 네네네.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과학과 논리와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워낙 많아서 그렇죠. 네. 그걸 굳이 부정한다는 것도 웃기는 거죠, 사실. 그러나 그걸 또 증명하는 것도 좀 웃기고. 참 신기한 게 지금 막 과학이 발달하고 막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거 누가 믿어?
뭐 UFO 누가 믿어 했는데 실제로 UFO 관련 영상 올라오면 유튜브 조회수 진짜 잘 나오거든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재밌잖아. 분명 뭐 자기가 경험을 하든 안 하든은 떠나서 이 주제는 인간에게 재밌는 주제 같아요. 밤에 뭔가 움직인다. 근데 우리 오감에서 탐지가 안 된다. 이런 주제에 대한 거는 항상 궁금해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아주 주관적이고 데이터가 쌓일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한두 번씩 그런 오싹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주제에 특별히 여름에 오싹해지고 서늘해지는 그 느낌 때문에 더위를 덜 탄다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찾는 것 같아요. 뭐 랑종도 그랬고 최근에. 그러면 막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하셔도 되는데 진짜 막 예를 들어서 제이야 이러면서 막 그런 거 있어요? 그 전설의 고향 아니에요? 아, 저는 근데 이제 이렇게 뭘 잘 몰라요. 사물 소리를 들은 적이 좀 있어요. 뭔 소리? 사물? 물건 소리. 예를 들면 자고 그게 난리가 없는데 그런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그 아이들 자동차 장난감 그 뭐라 그러지 조정하는 거? 알시카? 네. 알시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는데 리모컨 컨트롤러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외동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애가 없다고요. 근데 알시카 소리가 자꾸 나서 정확히 이건 그 소리다? 툭 멈추고. 옆집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옆집이라고 하기엔 문을 치니까 제 안방을 제가 자는 방에 그 자동차가 문 툭툭 치는 소리가? 그럼 알죠. 생각보다 이게 옆집이면 그거 너무 심한 거고. 근데 그리고 왜 무섭냐면 차라리 그렇게 뭐 채경아 이렇게 부르는 거면 차라리 뭐야 이럴 수 있는데 네. 알식하면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적도 있고. 바퀴벌레가 날아가다가 문을 툭 치고 그 죽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바퀴벌레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 더 무서운데요. 그것도. 그건 또 좀 다른 류의 공포인 거죠. 네, 다른 류의 공포. 위생의 차원에서. 네. 그리고 그래요. 네, 하여튼 그런 것도 있었고 저는 그런 것도 컸고 그다음 창문에 뭐가 자꾸 앉아 있는데. 앉아 있다고요? 네, 저희 집에 아파트가 5층 아파트였거든요. 네.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게 꽤 있었고, 그다음에 저는 인기척을 진짜 많이 느끼긴 했어요. 걷다가 사람이 있는 인기척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아무도 없거나 당연히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경우도 있어서 옛날에 좀 심했을 때 이 현상이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전체 인원을 세는데 자꾸 실수한 적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막 사람들 다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막. 그 옆에 사람이 없었는데 제가 그 옆에를 센 거예요. 근데 동시에 그 주변에 있던 애들이 그냥 왜 그래라고 넘겨야 되는데 하면서 갑자기 뛰쳐나가는 거. 약간 그런 적이 종종 있어서 근데 뭐 제가 뭐 오버한 게 아니라 그냥 느껴져서 그냥 안 보고 새는 거 있잖아요. 사람 대충. 그런 게 종종 있어서 막 그렇게 막 내 다리 내나 이런 귀신이 아니라 그냥 뭔가 있는 거 같은 거를 뭐 잘못 느꼈던 제대로 느꼈던 이게 더 무서웠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다. 그러네. 그게 더 무서운 게 있네. 왜냐면 막상 딱 그걸 설명하려거나 이러면 또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근데 귀신 들리는 현상이나 그런 걸로 진지하게 상담이나 사례를 모아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전설의 고향은 많이 없고 되게 막 우리가 실제로 들리는 그렇지. 소리. 그런 식이지. 네. 막 설거지하는 소리. 물 떨어지는 소리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저는 이건 귀신은 아닌데 UFO에 가까운 거거든요. UFO. 제가 체험한 진짜 유일한 이건 진짜 확실해. 군대에 있을 때 그 이제 뭐지? 군대는 근데 네. 군대는 한국 남자 꼭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이 정도면. 왜냐면 이야기의 소스의 근원이 거기 있어. 근데 진짜 제 경험은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들어보세요. 내무반에서 이제 자잖아요. 네. 저랑 제가 되게 친한 저랑 제 후임이 이제 항상 밤에 아마 병장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좀 짬밥이 됐을 때. 밤에 노가리 까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둘이 막 그날도 막 엄청 노가리를 까고 있었는데 그냥 아마 더운 날 더웠을 거예요. 그래서 창문 열어놓고 모기장만 해놓고 창문 열려 있었는데 저희 강원도였거든요. 군 생활한 데가. 그러니까 주변에 다 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냥 산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딱 그 시야에 보이는 창문을 통해서 보는 그 시야의 산은 거기 뭐 아무것도 없어요. 능선에 뭐가 없어. 기지도 없어요. 초소도 없고 그냥 산. 거기 있을 수 없는 산이에요. 거기가 또 민통산 아니었기 때문에 민간인이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없고. 그렇죠. 그래서 했는데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는 별인 줄 알았어요. 그게. 근데 그것도 막 수다를 막 노가리 막 까다가 딱 봤는데 그게 좀 더 커져 있는 거야. 그게 별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냥. 처음엔 그냥 별이라고 인식했는데. 진짜 좁쌀? 나중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별보다 한 2-3배 크기로 커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근데 너무 이상해가지고 나만 보이나 싶어가지고 제 노가리칸 후임한테 알려주고 저거 보이지? 저 별 보이지? 보이는데 말입니다. 먼저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커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둘이 말을 잃고 그것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별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어느 순간 커지더니 진짜 한 거의 달 정도 크기까지 확 커지다가 빡 없어졌어요. 근데 이거 제가 저만 본 게 아니고 그 같이 계신 분도 제 후임도 봤어요. 그러니까 둘이 진짜 기현상일 수 있네요. 한 1분 동안 멍하니 있다가 야 나만 본 거 아니지? 그랬더니 아닙니다. 자기도 봤습니다. 자기도 봤다. 근데 지금도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딱 하나의 가능성은 그거 같아. 별똥별을 그쵸. 정면에서 본 거야. 아니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별똥별은 정면에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진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별똥별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라질 거 아니에요, 별똥별이. 그냥 이렇게 오는 건 못 본대요. 그래요? 네. 대기층을 뚫으면서 그게 타야지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타는 게 보이지 않잖아요, 직진으로 오면. 그래서 아닐 거예요. 와, 그럼 그거 뭐였을까? 저는 그냥 그래서 그거 UFO예요. UFO라고요? 왜냐면 UFO 뜻이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랬어요, 네. 진짜로. 그러니까 미확인 비행물체는 다 UFO니까. 그렇지. 팔이 날아가는데 뭔지 모르면 UFO고. 맞아. 네. UFO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 UFO인데 그게 막 진짜 막 띠리링 안 따 있을 수는 있죠. 네. 하여튼 이건 진짜 싫어. 그렇죠.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런 현상들이 꽤 많고. 근데 진짜 재밌는 게 옛날에 막 조선왕조 실록이나 금오시나 막 이런 작품들 보면은 그런 걸 옛날 쓰면도 많이 봤나 봐요. 가지고 막 해님이 노했다, 막 달님이 노했다 이런 것도 실제 지금 우리가 관측했을 때는 어떤 현상인데 그때 설명이, 네, 그렇죠. 네. 그때 설명이 안 됐거나 붉은 달 뜰 때 있잖아요. 그게 대기 오염도랑 이런 거랑 맞아 떨어지면은 해가 붉게 보이거나 달이 붉게 보이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옛날에는 되게 신화적으로 바라봤던 경험도 있고, 근데 그걸 넘어서는 이건 대체 뭐지라고 하는 현상들도 꽤 많아서 그거는 현대인이나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비슷하게 뭔가 우리의 상식 있잖아요. 세상을 설명하는 방식. 달은 환하게 빛날 때는 밤이어야 되고 별들은 밤에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 막 낮에 나타나거나 막 이랬을 때는 우리도 모르게 이건 뭐지 하는데 그 중에서도 공포라는 장르는 오싹함과 뭔가의 존재로 좀 더 이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책 얘기 안 하고 이것만 가지고 계속 토크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알겠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자기가 체험했던 무서운 이야기, 체험한 제가 했던 뭐 이런 거 UFO를 본 이야기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댓글이 말말라가고 있어요. 이제는 댓글 그거를 좀 심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근데 왜냐면 우리 조회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은근히 들으시거든요. 왜 이렇게 다들 숨어 들으셔? 샤이 리스너? 그러니까 약간 그 왜 숨든 명? 약간 이런 건가? 그래서 숨든 명이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렇다고 청취자분들을 뭐 이렇게 뭐라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항상 감사하지만 댓글 이벤트를 해야 되나? 네, 안 해봤겠어요? 아니, 최근에 안 하셨잖아요. 한번 인스타에 돈 넣고 네. 돌려가지고. 그런 거? 인스타? 돌려야죠. 네, 돌려야죠. 근데 이제 인스타는 좀 달라요. 제가 해봤거든요. 인스타 같은 경우 그게 청취자랑 이어지지가 않아요. 어지간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셀럽들이 하는 팟캐스트가 되겠죠. 아니 근데 이제 댓글의 효과는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는 근데 그렇게 그래요? 아니 네, 아무튼 네, 들어주신 분들 분명히 지금 계시는 거 알고 있으니까 네. 댓글 남겨주세요. 네. 댓글 남겨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소개해드릴게요. 댓글 소개하고 싶다 진짜. 언제 한번 진짜 네.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네. 자, 그러면 이제 책 이야기 좀 이제 해야죠. 네. 저희가 이제 각자 한 권씩 골라왔는데요. 자, 제이님 어떤 책 가져오셨습니까? 네, 저는 아주 이 주제와 맞닿아 있고 그리고 문헌학적으로 그러니까 자료로서도 아주 가치가 높은 책을 가져왔습니다. 참 남양 특집 하자고 제가 책 골라달라고 했더니 인문학 책을 또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진지하게 귀신 서사를 볼 수 있어서 제가 가져온 책은
인정합니다. 여성 귀신이 되다. 네. 전혜진 소설가님이 쓰신 책이에요. 네, 이 책 많은 분들이 조금씩 언급을 하신 걸 저도 이제 SNS에서 봤었는데 이 책은 정말 표지에도 할 말이 많아요. 표지를 보시면 달 같은 게 떠 있고요. 제목이 있죠. 여성 귀신이 되다. 근데 재미난 게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 빛이 비춰야지 글씨가 보이는 거? 몰라. 네, 다시 그럼 자르고. 잘라요? 왜 잘라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뭔지 알아 근데. 네. 이 표지를 보면은 빛에 이렇게 반사가 되면서 귀자와 신자가 따로 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성 신이 되다로 보일 때도 있고 또는 이 빛에 잘 비춰지면은 여성 귀신이 되다로도 읽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실제로 작가님께서 마지막 챕터에서 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여성 신이 되다라는 주제로 우리 설화나 신화 가운데 있었던 여성 신들에 대한 내용도 다루기 때문에 이 책은 기본적으로 여성 귀신에게 집중해서 그리고 막 조선시대 문헌들을 탐구해서 왜 그런 서사가 있었고 그 서사에는 어떤 배경들이 있었을까를 한번 탐색하는 맥락이기 때문에 되게 엄청 흥미로운 책이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전혜진 작가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특이해요. 우선 저는 전혜진 작가님을 책의 가치다 그 앤솔로지 시리즈에서 만났거든요. 저도. 네. 근데 정말 한국적 SF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경이 미래여야 되죠. 미래여야 돼요. 왜냐면 기술이 나오니까. 근데 배경은 마치 조선 중후반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려내니까 정말 매력적인 거죠. 그 스토리 라인 자체가. 조선시대인데 그거를 미래로 그려버리니까. 근데 약간 디스토피아로.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분은 정말 한국적인데 너무 매력 세련됐고 좋아가지고 그때 이제 체크를 해놨다가 이번에는 이 책을 통해서 만났는데 실제로 2007년에 월하의 동사무소라는 책으로 이제 등단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실 오늘 책에 대한 모든 기본적인 연구가 그때도 이루어졌는데 이 스토리가 단순합니다. 그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오는데요. 이분들이 뭐 하시냐면 귀신을 잡거나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스토리예요. 네. 근데 이 스토리를 그냥 짜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 귀신 얘기들을 보면은 민원을 넣어요. 사또한테. 사또 제 억울함을. 그 약간 클리셰가 있죠. 클리셰도 있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사대부에 호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모티브를 따와서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귀신들이 나타나거나 해가지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거나 또는 악귀가 있으면 잡는 내용인데 그때 이제 그런 문헌들을 좀 수집을 하게 되신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주제가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처녀 귀신에 대한 내용, 그다음 여성 귀신에 대한 내용들이 많을까 해서 한번 그거를 각 잡고 한번 거의 제가 보기엔 준 논문처럼 이 책을 쓰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안에는 정말 귀신 얘기 많이 나와요. 근데 막 무서운 걸 못 읽으시는 분들한테는 전혀 걱정이 안 될 만큼 정말 문헌학적으로 그 귀신 얘기를 스토리텔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콩쥐팥쥐 얘기도 나와요. 콩쥐가 잠깐 귀신 같은 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제가 보기엔 조선시대 문헌들이 제일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런 옛날 문서들, 조선시대 문서들에 나오는 귀신 이야기, 그중에서도 여성 귀신 이야기들 중심적으로 보면서 그들은 어떤 식으로 등장을 했고 그거는 그 당시 사회에서 여성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랑도 연결이 된다라는 식으로 되게 매력적으로 풀어내십니다. 네. 그래서 근데 약간 그 전혜진 작가님 이 책을 읽으면 서늘해지는 거 뭐냐면 왜 우리의 귀신 이야기에는 여성이 그토록 많으며 그리고 왜 우리는 그들의 그 억울한 이야기 또는 보복하는 이야기에서 오늘날 여성과 이어지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요. 왜냐하면 그때 조선시대 여성들 기준으로 말하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거나 되게 막 성범죄를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유교 사회에서 정상가족이 아니거나 또는 그렇게 규범화된 가정에서 조금 어긋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차별과 혐오적인 시선도 그 스토리 안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조금 이어지고 공감 갈 주제가 있지 않나.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에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뭐 N번방이든지 아니면 강남역 살인사건 같은 얘기들을 하시며 지금도 어떻게 보면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서늘한 일들. 그러니까 어쩌면 남자로서는 당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공용 화장실 가거나 이럴 때. 근데 그런 것들을 가져오면서 그런 특정 사회나 또는 우리 한국 사회가 조선시대든 지금이든 겪고 있는 그 여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과 그런 시선들이
조선시대 때는 그러한 귀신 이야기로 묶인 거고 오늘날도 그런 유사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공감 가고 자기도 그런 맥락에서 더 찾아봤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귀신 얘기로 끝나지 않고 왜 그들의 얘기는 귀신 얘기가 되었는가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어서 저는 되게 무척 흥미롭게 역사 플러스 인문 그러나 귀신 얘기도 같이 나와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한 호흡에 좀 내용을 다 하신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이제 집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데? 저는 이 작가님의 그 저서 중에 네. 제가 굉장히 관심이 아직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굉장히 제가 그 전부터 좀 주목했던 책이 순정 만화에서 SF의 계보를 찾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눈이 번쩍했던 게 뭐냐면 한국 순정 만화가 이런 굉장히 실험적인 작품들이 되게 많아요. 그쵸. 그중에 제가 가장 좋아했던 게 뭐였냐면 이 책에도 역시나 가장 먼저 딱 그 목차에 등장하는 책인데 만화인데 황미나 작가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세대가 벌써 이렇게 황미나 한국 순정 만화의 어떤 레전드 아니십니까? 잘 모르시죠? 비밀 편지? 그 최근작은 잘 모르겠고 불새의 늪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레드문. 네. 이 레드문이 명작입니다. 진짜 디스토피아 SF 같은 그런 내용인데 디스토피아 SF. 기가 막힌데 사람들 은근히 잘 몰라요. 굿바이 미스터 블랙. 이제 그것도 이제 굉장히 명작 그렇죠. 중에 하나죠. 네. 작가님의 대표작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 그래서 고3 수능 끝나고 할 게 없잖아요. 이런저런 만화를 그때 막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때 레드문 이런 거 막 리니지 엄청 봤죠 그때. 아무튼 굉장히 제가 되게 좋아하는 뭐랄까 하여튼 이런 책이 나왔구나. 되게 제가 주목하고 그랬었는데 이분이 나중에 보니까 소설도 쓰시는 분이었더라고요. 진짜 특이한 게 처음에 책의 가치다 저도 그거 이제 봤거든요. 그래서 이분인가? 약간 저도 이 책 보고 이 이름은 그 이름인데 했었는데 맞더라고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보면서 옛날에 그 쉽게 말하면 이 책이 이제 그렇게 시작하죠. 전설의 고향의 어떤 그 클리셰, 처녀귀신 클리셰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적절하죠, 사실. 아까도 잠깐 제이님이 이야기해 주셨지만 꼭 하얀 선복을 입고 머리 푸르고. 네. 그래서 이제 뭔가 한이 맺힌 그런 분위기를 풍기면서 사람들한테 등장하니까 깜짝 놀래고 그 고울이가 피폐해지고 그렇죠. 꼭 새로운 수령이 와. 사또가 와. 사또나 이런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해결한다. 좀 젠틀한 나름 와가지고 근데 그 사또는 또 나름 담담해. 그렇죠. 넌 누구냐 막 이러고 내가 들어줄 테니까 어디 한번 이야기해봐라 막 이런 거 있죠. 칼을 꼭 들고 막. 그래서 이제 막 하소연하고 이제 그 진상을 밝히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실은 그 비극의 주체가 진짜 사실은 삭제돼 버리는 아이러니.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굉장히 탁월함이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아까도 제이님이 소개해 주셨죠. 어떤 그 설화, 민화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인용식으로 한 게 아니고 아예 그냥 통째로 가져와서 스토리 자체 아예 읽어봐 이렇게 던져놓고 그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코멘트 달고 그러면서 차츰 자신이 원하는 그 이야기의 결말까지 쌓아가는 이 책의 구성도 굉장히 탁월합니다. 네. 와 이거는 가히 진짜 저는 올해 인문학 책 중에 얘가 들어갔어요 벌써. 이렇게 자료조사 제대로 하면서. 나온 지 얼마 안 됐구나. 네, 올해 나왔습니다. 올해 5월 맞나요? 막 그러네요. 초판 1세가 아니 무슨 문헌에 청구 야담부터 가담항설 나오고지. 김은총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건 거의 조선시대 문헌학 해야지 알 수 있는 그런 고 문헌들을 다 가져오면서 그걸 그냥 재미없게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스토리 위주로 이제 빼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막 특정 이야기에서 귀신 얘기가 몇 건, 처녀 귀신 얘기가 몇 건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 빅데이터도 사용을 하시면서 되게 정리를 진짜 잘 하셨죠. 좀 더 좀 주목받았으면 하는 책인데 은근히 좀 잘 안 알려진 느낌이 좀 들어서 네. 그래서 좀 아쉬운 면도 있는데 근데 저희가 소개해드렸으니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뒷표지에도 이렇게 띠지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띠지?
네. 띠지가 없구나. 네. 이 책의 이야기들은 귀신과 신령의 이야기인 동시에 여성 잔혹사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처녀 귀신이 등장을 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마을이 황폐해졌더니 사토가 해결했다. 이게 결국 어떤 프레임이냐면 여자 때문에 마을이 이상해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남자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즘에도 있는 막 요즘은 아니죠. 좀 옛날 표현이긴 하지만 어떤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망하게 됐다. 이것도 사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 그런 귀신 서사랑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처녀 귀신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야. 뭐 과학기술이나 문명이 발달돼서 귀신 얘기는 없어 했는데 그 얘기의 구조, 그러니까 그 스토리의 구조는 그대로 유효하게 작동이 돼서 뭐 이혼을 하거나 아직도 우리는 그런 정상가족이 아닌 거에 대한 혐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되게 재미있게 본 게 콩쥐팥쥐 얘기하면서 왜 악역은 계모인가? 그렇지. 새롭게 대체되거나 또는 새로운 의미에서 재정이 되는 가족을 왜 이렇게 부정하려고 했을까? 그리고 그 시선이 오늘날도 존재하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가져오면은 과연 그 귀신 얘기는 사라진 것일까? 라고 질문도 들어가지고 저는 약간 생각할 것도 많았고 맞아. 저는 그러면서 근데 위로가 살짝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6장에서 여성 의뢰하면서 굿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소위 말하는 굿을 한다, 뭐 무당 이런 역할들을 할 때 남성 무당이 존재를 해도 그걸 여성처럼 역할을 할 때가 많대요. 그러니까 대체로는 여성이 여성을 위로하는 그 서사가 굿이나 우리나라 전통 그런 의뢰에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여성이 여성을 위로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조선시대의 그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 무속신앙 안에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서 오늘날 주제랑도 가져올 때 저는 귀신을 믿든 안 믿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무서운 스토리, 그 귀신 이야기 안에 있는 구조가 아직도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 같아서 저는 충분히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다른 의미에서 섬뜩함이 느껴지는 거죠. 귀신이 없어도 유지되는 귀신 사살해야 될까? 하여튼 굉장히 절묘하게 잘 쓰인 책이고요. 네. 역사학적으로도 또 문학적으로도 심지어는 여성학적으로도 네, 굉장히 탁월한 주제를 잘 융합시켜가지고 잘 융합시켜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찾아서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이고, 이 여름에 진짜 그쵸. 뭔가 좀 진지한 독서를 하면서도 재미와 어떤 의미까지 한꺼번에 딱 잡을 수 있는 진짜 괜찮은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여성 귀신이 되다. 전혜진 작가님이 쓰셨고요. 네. 네, 현암사에서 나왔네요. 네. 아까도 그 표지 이야기 해주셨는데 표지도 되게 공을 많이 들입니다. 네, 그런 느낌. 네, 꼭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책으로는 제가 골랐고요. 저는 사실 이제 이 작가님을 좀 소개하고 싶어서 나중에 좀 사실 이분은 좀 따로 좀 다루고 싶은 작가님이시기도 한데요. 전건우 작가님이 쓰신 금요일의 괴담회. 저희가 또 금요일 책에 빠지다니까. 전건우 작가님. 몰랐어요? 소름 돋죠? 금요일 하면은 아유밖에 안 떠올라가지고. 뭐지? 금요일에 만나요. 그래요? 이번 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사실 전건우 작가님 저서가 꽤 많은데 제가 이제 이 책은 좀 가볍게 너무 이렇게 좀 진짜 여름에 슥 보면서 부담 없이 읽는데 순간순간 약간 섬찟섬찟하게 하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골라봤고요. 일단 전건우 작가님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1979년생, 제 또래시네요. 이분이 이제 일단 대표적인 본인의 장르는 호러입니다. 호러 스릴러 약간. 네, 그렇습니다. 마냥 잔혹하거나 그런 타입은 아니시고 그래도 좀 그 와중에 인간미를 좀 담으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좀 잘 하시고요. 밤의 이야기꾼들, 이 밤의 이야기꾼들도 되게 괜찮습니다. 밤의 이야기꾼. 근데 이게 한때 리디에서 무료로 풀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보면 그 댓글이 밑에 막 덜덜덜덜 하는 그런 댓글도 엄청 많고 막 그랬었는데, 소용돌이 그리고 샬롱드 홈즈 같은 경우는 또 약간 추리 미스테리, 약간 코지 미스테리 같은 그쪽이고요. 그리고 단편집 한밤중에 나 홀로, 괴담 수집가, 그리고 에세이 난 공포 소설가, 뭐 이런 책들을 쓰셨고, K 스릴러 작가 공모전에 당선됐던 마기라는 소설도 있고, 장편 소설 고시원 기담, 뭐 그런 책들도 있고요.
특히 이제 고시원 기담하고 샬롱드 홈즈는 판권 계약도 돼가지고 영화 드라마로도 지금 제작되려고 한답니다. 아직은 안 됐고요. 네. 어렸을 때 들었던 제이님이 들었던 어떤 괴담 이런 거 뭐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뭐 저는 그 네 달이 내나를 진짜 많이 이거 그 괴담인가? 그렇지, 그것도 괴담이죠. 괴담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네 달이 내나 네. 괴담을 꽤 많이 들었고, 그다음 좀 실제 괴담 같이 느껴졌던 거는 네. 그 할머니 도와주지 말아라. 길에 있는 할머니. 나 그거 들어봤어. 네, 네, 할머니가 뭐 있어, 도와줘 뭐 이렇게 뭐 이것 좀 날라준가? 같이 들어줘 뭐 이렇게 하면 그걸 들면 봉구 차고 데려간다. 장기 축출 당한다. 근데 이게 왜 무섭냐면 제가 수원에 살잖아요. 네. 그 장기를 축출하려고 했던 그 누구 사건이었죠 그게? 몰라요. 그 유명한 잠깐만요. 하여튼 장기를 막 축출한 시신이 발견되는 그런 살인 사건이 실제 수원에서 꽤 일어나가지고 좀 그게 진짜 괴담이 아니라 그냥 얼머스트 진짜 리얼인 거죠. 진짜 거의 근접 사실 범죄. 전 그 괴담 2개가 제일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리고 3번째가 사실 치과 괴담이 있었는데. 치과? 네. 치과 눈 떴더니 막 얼굴이 바뀌어 있고 막 내 신체 다 빼가고. 페이스오프? 네, 약간 거의 그 느낌. 그래서 저는 치과 가는 걸 싫어합니다. 괴담의 폐해인가요? 네, 근데 할머니께 진짜 무서웠어요. 할머니 괴담. 할머니를 돕지 마라. 그리고 막 중국인들이 막 이상한 거 먹는다. 그러니까 불법 뭐 노동자들을 비하하는 이제 괴담인 것 같은데 거기서 병균 옮는다. 막 이런 식의 괴담들이 꽤 많았어가지고 학교 괴담은 뭐 괴담이라고 할 수 있죠. 무서운 얘기 중에는. 그것도 괴담이죠. 네. 지금이야 너무 클리셰가 돼서 그렇지만. 세종대왕 책 읽는 거 다 넘어가면 학교 망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12시 되면 네, 이순신 장군하고 걔들이 슥 일어나가지고 한판 붙고. 그리고 근데 저희 학교에 네. 페달 밟으면은 칠 수 있는 피아노 같은 거 있잖아요. 오르간이라 그러나 그거를? 풍금. 그게 있었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건 무슨 전설이 있었냐면 소리가 나면 사람이 죽는다. 소리가 나면 사람이 죽는다. 네. 그러니까 누르지 않는데 페달만 밟았는데. 근데 저희께 고장이 난 애가 식당 옆에 누가 놔뒀었는데 한 달 정도 누르면 소리가 났어요. 누르면 다 뛰어나가고 막. 그리고 그 공포가 아직도 좀 느껴지긴 합니다. 너무 웃긴다. 나무바닥 소리. 저는 저 어렸을 때 진짜 가장 대표적으로 좀 했던 그거는 김민지 아세요? 몰라요? 네. 들어는 살짝 들어봤어요. 그 집회랑 동전에 이게 그 한국 조폐공사 딸내미가 뭐 납치돼가지고 뭐 결국 이제 죽었는데 그 뭐 디테일이 좀 약간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딸 저주를 풀기 위해서인가? 이래가지고 딸 이름이나 딸 모습을 지폐에다 새겨야 된다. 뭐 그래가지고 무섭다고. 그래서 이제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10원짜리 그 다보탑인가 있죠. 거기 10원짜리 다보탑에 그 기둥에 보면 그 김자가 이렇게 약간 뭔지 아세요? 네, 지금 봤어요. 10원짜리 김민지 있네요. 그리고 500원짜리는 학 다리가 김민지가 토막 사건 뭐 이래가지고 그걸 다 100원 왜 이렇게 무서워? 100원 얼굴인데? 100원 얼굴 머리카락 겁나 무서워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진짜 너무 무서워. 50원짜리가 다리 이렇게 돼 있고 50원? 네. 50원이 벼 아니에요? 벼? 벼인데 이렇게 이게 벼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벼가 여러 가닥이 있잖아요. 줄기가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돼 있어요. 다리래요. 그건 처음 들어봤는데 제가 아는 50원 계담은 김민지 50원 계담은 김민지의 나이다. 그게 벼 쌀 숫자가 하나씩 그게 늘어난다. 뭐 그런 이야기 있었고. 사진 진짜 무섭네요. 1,000원짜리인가 10,000원짜리인가 보면 어디 그 살짝 숨겨놨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저는 못 찾았는데 아무튼 네,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롯데월드 그 샥 떨어지는 그 놀이기구 아시죠? 거기에 이제 뭐 머리 끼워가지고 사는 뭐 이렇게 그런 거는 되게 유명한 거잖아요. 그 코난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코난 맨 처음에 그거 롤러코스터? 네. 근데 그거 비슷한 말고 느낌의 괴담이 있었군요. 그거 되게 유명한 건데 그 자이로드롭인가? 네. 거기에 이제 머리가 껴가지고 떨어질 때 확 이렇게 돼가지고 머리카락만 매달렸겠네. 뭐 하여튼 그랬겠죠. 목이 뜯어지는지. 근데 이제 못하게 하려고 그랬나? 사실 무근이래요. 그렇죠. 그럴 리가. 그거는 나중에 방송사에서 알아봤어. 나중에.
그런 거 생각이 나네요, 저도. 근데 이게 진짜 나라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는 예를 들면 뭐 처녀 귀신, 막 여학생 귀신들이 꽤 많잖아요. 그 막 학교에. 그렇죠. 남자 귀신 얘기는 많이 못 들어봤으니까. 근데 필리핀은 어떤 귀신이 있었냐면 제가 사는 지역은 지진 때문에 한때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발견된 시체들이 대부분 땅에 묻혔거나 이런 시기에서 끄집어낸 거여서 하반신이 없는 시신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리고 거기는 안개가 더 짙거든요. 산이니까 산 지역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체 없는 애들이 기어다니면서 다리를 잡는다.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안 무서운데 필리핀은 실제 안개가 많이 낄 때 괜히 좀 외진 길을 걷고 막 이러다 보면 괜히 지나가는 고양이도 그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역마다 있는 것 같아요. 유럽은 예를 들면 드라큘라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드라큘라 하면은 별로 무서운 것보다는 되게 멋있게 생각을 하는데 나라마다 또 있는 것 같아요. 그 환경이나 나라. 맞아요. 이게 그 넷플릭스에도 드라마가 있거든요. 드라마가 다큐? 뭐였지? 그 다큐 시리즈 중에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라는 그게 이제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시즌 1, 2 뭐 이런 게 있는데 1, 2 개념으로 이제 그런 약간 지금까지도 실체를 알 수 없는 약간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나오네요. 네. 그 중에 보시면 2부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 쓰나미의 유령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사실 그 책도 있는데 비슷한 책이 그건 좀 다른 범주긴 하지만 2011년에 그 동일본 지진 때문에 쓰나미 때문에 엄청 많은 분들이 진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실 일본도 약간 좀 그런 오컬트적인 요소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집에 신을 섬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영향도 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 쓰나미 때문에 아주 많은 희생자가 났었던 그런 지역에 지역에서 이제 유달리 그런 뭐 쉽게 말하면 유령 같은 존재를 목격하고 만나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야. 거기서도. 그 지역에서. 그렇죠. 그래서 막 택시를 같이 탄다든가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지역에 뭐 그런 얘기가 다 여기까지 나왔네요. 이거 소개하려고.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없을 수가 없는 워낙 그런 큰 일들이어가지고 그렇죠. 넷플릭스에 요거 하여튼 이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추천드리고. 네. 그래서 이 책은 총 17개의 그런 단편 괴담이 묶여져 있는데 어디선가 다 들어봤을 법하면서도 살짝 좀 다르게 구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뭐 진짜 그냥 술술 읽히고 딱 이렇게 보시면 뭐 여우고개, 그리고 뭐 조용한 집. 이 목차가 그렇습니다. 그 여름의 흉가, 자살하는 캐릭터, 뭐 이런 것들. 한밤의 엘리베이터. 딱 진짜 그 괴담 제목의 어떤 정석 같은 그런 거죠. 인형 뽑기, 저주받던 숲, 자유로 귀신. 이 책의 장점이 뭐냐면 너무 일단 단편으로 짤막짤막하게 구성되어 있으면 빨리빨리 넘어가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공포 소설 같은 경우는 좀 루즈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걸 좀 따라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바로 에피소드 단위로 잘 그려져 있고 뭐지? 그 최근에 그리고 MBC에서 하는 심야 괴담회라는 그 예능도 좀 요즘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보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도 이제 봤던 내용과 여기서 좀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어느 집에 이제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 좀 가는데 너무 피곤한 거야. 이럴 때 그런 거 있죠. 알고 보니 막 이런 거 매달려 있고. 그게 인기 많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요? 시청률이 좀 잘 나오나? 시청률도 근데 이제 꼬꼬무를 따라하는 느낌도 살짝 있긴 한데 어쨌든 요즘 근데 그런 게 너무 많아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무서운 것만 집중적으로 하니까. 근데 성우분들이 가끔 오시거나 배우분들이 오시면 명연을 펼쳐요. 스토리가 무서운 게 아니라 연기에 무서워. 그래서 다들 놀란 적이 꽤 있어서 그것도 찾아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뭐 이 책은 사실 이 책이 정건우 작가님의 대표작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한국에도 이렇게 좀 공포를 잘 다루시는 소설가분들이 계신다 차원에서 정건우 작가님 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밤의 이야기꾼들 진짜 괜찮습니다. 밤의 이야기꾼. 그것도 좀 약간 진짜 오싹하거든요. 리디에 있을 것 같은데 정건우 작가님 책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리디 셀렉트에.
그래서 오늘 저희 이제 남양 특집 첫 번째 시간으로 책 얘기보다 앞에 이야기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귀신 얘기. 네, 그 전혜진 작가님의 여성 귀신이 되다 그리고 정건우 작가님의 금요일의 괴담에 같이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좀 뭐 공포 영화, 또 여름하면 또 공포 영화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름에 이게 공포 영화 하는 게 다 그 오싹함을 즐기는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그쵸. 그런 걸 위한 거겠죠. 네. 당연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약간 고정관념일 수도 있겠는데 겨울에 공포 영화 좀 안 어울리긴 해요, 뭔가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클리셰인가 이것도? 그럴 수 있어요. 여름 하니까 어울리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죠. 네. 사이클이 있으니까 문화적인 가리지 사이클이 않고 있으니까. 무서운 걸 잘 봐서. 알겠습니다. 여름이 시즌이죠. 네. 스릴러 또는 공포 이런 거는 이때 또 분위기 타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름에 우리가 또 공포 영화 이야기 또 나눠볼 테니까요. 재밌는 또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영화 있다면 물론 저희가 그걸 다루지는 못해요. 바로 저희 녹음을 또 2부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댓글에 또 남겨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